저는 65살이고 평생 단 한 번도 남자와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대부분이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을 하시거나 차라리 동정을 하듯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일과 집안일로만 제 청춘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병간호, 가게 운영, 빚 갚는 일, 하루가 모자라도록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아예 생각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젊을 때도 제게 다가온 남자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라는 말로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나중만 외치다 보니 제 삶에는 한 번도 지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도 연애도 잠자리도 없는 채로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은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오늘은 무조건 나랑 같이 가요. 안 나오면 내가 삐진다. 그녀가 데려간 곳은 바로 콜라텍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나? 이 나이에. 게다가 나는 남자 경험조차 없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제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풍기는 냄새,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제 귀를 감싸는 음악. 생각보다 밝지도,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조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에 맞춰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해서 테이블 끝자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와 한 곡 춤을 추시겠습니까? 회색빛 슈트를 단정하게 입은 노신사.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접히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서요. 괜히 민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인 분과 추는 춤이 가장 조심스러워서 가장 좋습니다. 그의 손이 제 앞에 내밀어졌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세제로 굳은 손등, 겨울마다 갈라지는 손가락.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손이 작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손이 지금 잡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처음 한 발은 두려웠습니다. 둘째 발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발자국부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제 속도에 맞춰졌고 그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발을 맞추며 걷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그는 저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첫 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덜 어렵고 세 번째는 즐거워집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제 삶은 늘 첫걸음 앞에서 멈춰버리곤 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남자와의 잠자리도. 그런데 오늘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발을 내디딘 겁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작은 종이에 손글씨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문자보다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그 종이를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남자와 누워본 적 없다는 제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 진실이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제가 채워야 할 빈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 서연 씨라는 사람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아주 낯설고도 달콤한 예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방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가 제 집을 다녀간 건
여러 번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국물 그릇이 아직도 미지근했고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은 괜히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연옥 씨,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제게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떨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에 오래 머무른 것도, 제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도,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남자와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제 안에서 조용히 불을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덥석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제가 놀라지 않도록 간격을 좁혀왔습니다. 숨이 제 귀를 스치고 맥박이 제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낮고 깊은 호수 같았고 거기 비친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흘러든 가로등, 불빛만이 강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이상하게도 몸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여자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데 모든 감각은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호흡, 그의 체온,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오래 갇혀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안에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늦었기에 더 깊고 늦었기에 더 강렬했습니다. 그 후로 주말은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저는 괜히 서둘러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작은 화병에 꽃을 꽂고 냉장고 속을 채워두고 가장 부드러운 이불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온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거든요. 우리는 매주 같은 듯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밥을 하고 시장을 보러 가고 국수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손끝 하나, 시선 하나, 짧은 대화 속 한마디가 저를 중독처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말이나 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기다려지는 사람, 같은 시간에 함께 걷는 발자국,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터져버리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고 저는 늦게나마 그 사랑을 처음 배운 것이었습니다. 주말 부부 같은 우리. 처음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기 전부터 저는 괜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평생 남자와 단 한 번도 누워본 적 없었던 제가 이제는 매주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여자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서연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옥 씨, 오늘은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장난스럽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속옷 가게였습니다. 순간 제 얼굴은 불에 댄 듯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며 그냥 아무거나 편한 것만 골라 입고 살았지. 이런 곳에 들어올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놓인 화려한 레이스와 고운 색감의 옷들이 저를 한꺼번에 압도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 이런 건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창피해요. 그러자 서연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입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울릴 때예요. 그 한마디가 제 다리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레이스 한 조각을 제 어깨에 살짝 대보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여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옥 씨, 괜히 따로 씻지 맙시다. 같이 하죠. 우리 부부처럼. 그 말에 제 얼굴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힘은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선 그가 남자가 아니라 제 첫사랑이자 첫 남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욕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등을 조심스레 닦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제 긴장은 서서히 풀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 만큼 환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로 돌아간 듯. 아니, 그보다 더 농익은 여자의 얼굴로.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제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갔습니다. 우리는 같이 장을 보고 밥을 해 먹고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자연스레 서로에게 기대곤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그러나 동시에 처음 불붙은 연인처럼. 저는 그 시간을 주말 부부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다 잊고 오롯이 둘만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매번 그 시간이 끝나면 저는 또다시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늘 그분이 제 집으로 왔고 약속은 언제나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언제 제가 선생님 댁에도 가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그 말은 미소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바늘처럼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의심보다는 사랑이 더 달콤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이게 부부나 다름없지 않은가. 주말마다 당연히 오던 서연 씨가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현관문만 바라보다가 밤이 깊도록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조금 늦는 거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전화를 걸었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휴대폰을 쥔 제 손이 저릿해질 만큼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도, 그의 직장도, 그 어떤 것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주말마다 부부처럼 지냈던 그 사람의 세상은 제 앞에 단 하나도 열려있지 않았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를 버리고 떠난 건 아닐까? 혹은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속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농락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 은희는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그런 남잔 거야. 다 똑같아. 처음엔 달콤하게 굴다가 결국 자기 갈 길 가버리는 거지.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자신을 향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콜라텍에 갔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와 몇 번 같은 자리에서 본 적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서연 씨 소식 아세요? 그 사람의 대답은 제 귀를 찢어버렸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그분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혀 바닥에 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심장마비요? 돌아가셨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의 지난 1년 반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집을 사주고 속옷을 사주고 제 어깨에 기대 잠들던 그 모습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뭐였나? 나는 그의 첫 여자가 아니라 그냥 스쳐간 장난이었나? 아니면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내 삶의 발자국만 남기고 간 건가? 저는 미칠 듯이 화가 났습니다.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고 제 삶을 흔들어 놓고 제 심장을 처음으로 뛰게 해놓고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다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저는 제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왜 나한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았어? 왜 나만 모르게 떠난 거야?